정부가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이 소비자 물가 전망치를 4%대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 시설 투자를 위해 반년 만에 유럽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인수합병을 구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화하며 국내 건설사들이 소형 모듈 원전 분야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차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내정되며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금융인사가 결정됐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다 보니 지갑 열기 참 무서우실 겁니다. 지난달 5%대도 넘어선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부터 7월 사이엔 6%까지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낮게 잡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3%대를 넘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월에는 4%대에 진입했고 지난달에는 5% 중반까지 치솟았습니다. 당분간 고물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지난달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4.5%로 올려잡았고 국제통화기금 IMF는 3.1%로 제시했던 전망치를 4월 4%로 수정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6월이나 7월 중에 6%대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원유, 그다음에 이런 가격들, 우리 수입 물가를 통해서 최소 6월이나 7월까지는 그런 가격들이 우리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근거고, 작년 4월서부터 7월까지가 이례적으로 좀 우리 물가 지수 자체가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저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기술적인 효과로 6월이나 7월쯤에는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6% 내외 정도 그렇게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도 새 경제 전망에서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4%대 물가 전망치를 올릴 경우 11년 만으로 이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정된 경제 전망치를 제시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반년 만에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 핵심인 장비를 확보하고 대규모 인수합병을 구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부터 7일간 유럽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2월 중동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글로벌 현장 경영을 재개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 출장 기간 동안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있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 본사를 찾아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급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SML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를 독점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후발주자기 때문에 EUV 장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유럽 출장에선 대규모 인수합병이 추진될지도 관심입니다. 유럽에는 그동안 삼성의 유력 M&A 대상 후보로 꼽혀온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와
인피니온, 반도체 설계 기업 ARM 등이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독일 지멘스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멘스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첨단 공정에 설계 자동화 솔루션 등을 공급합니다. 재계에선 이번 유럽 출장을 계기로 그간 미뤄져 온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뚫리며 2년 만에 해외 관광객이 돌아오는 분위기죠. 힘든 시간을 견뎠던 면세업계의 기대감도 크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지난달 27일 명동점에 2년 만에 첫 해외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베트남 의료기기 생산업체의 인센티브 관광객 30여 명이 이곳을 찾은 겁니다. 오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엔 말레이시아 인센티브 단체 관광객 150여 명이 찾았습니다.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센티브 단체가 방문한 건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태국과 필리핀 단체 손님도 찾을 예정으로 롯데는 하반기 수천 명 규모의 단체 모객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신라면세점 제주점엔 태국인 단체 관광객 170여 명이 찾았고 지난 2일과 5일 서울점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여행사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모두 코로나 이후 2년 만입니다. 현지에서 한국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동남아 관광객을 한국에 송객하는 여행사들은 한국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외 단체 관광객은 면세점의 중요한 손님. 중국 보따리상으로 인해 매출이 커져도 손해가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재의 수익 구조를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 해제와 국제선 항공기 조기 정상화에 따라 면세점들은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신세계는 명동점 매장을 리뉴얼하고 롯데는 명동점에 전용 엘리베이터 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신라는 잠정 중단했던 제주점 운영 재개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자 투자자 예탁금 60조 원도 무너졌습니다. 증시에서 실망한 자금이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이른바 영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부진한 증시 흐름이 이어지자 영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며 증시 자금이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 5월 연이어 0.25%포인트씩 인상하면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의 6월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 역시 증시의 불안 요소로 꼽힙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 5월 31일 57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증시 호황기였던 작년 1년 동안 60에서 70조 원대의 투자자 예탁금을 유지해온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투자자 예탁금뿐 아니라 개인 주식 매수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5개월간 약 16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0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해 코스피가 10% 넘게 빠지는 등 주가 조정기가 길어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증권업계는 금리 인상기에 맞춰 빠져나간 증시 자금이 채권 시장이나 예적금으로 빠져나가는 영머니무브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자금이 예적금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었던 그런 머니무브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면 현재로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예적금으로 은행권으로 넘어가는 영머니무브 현상들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백지화를 공식화하며 국내 건설사들이 원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분야 진출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이른바 SMR 사업에 국내 건설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출력을 내는 원전으로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제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시킨 원전을 뜻합니다. 용량은 기존 원전 대비 10분의 1 수준이지만 안전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였고 기존의 대형 원전에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보완해 원전 크기와 폐기물이 줄었습니다.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은 SMR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건설사들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지난달 세계 1위 SMR 기업인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글로벌 SMR 사업 공동 진출 시장 확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최근 미국 원전 해체 기업인 홀텍 인터내셔널과 SMR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사업 협력 계약을 맺어 시장 진출 활로를 확보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원자력 사업실을 신설하고 최근 MMR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초소형 원전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원자력 사업실을 신설하고 최근 캐나다 초크리버 MMR 사업 상세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등 SMR 및 MMR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은 규모가 작고 활용성이 높아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계는 향후 세계 SMR 시장이 10년간 1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지난해였습니다. 부동산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LH가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는 LH 혁신안을 다시 선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던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강도 높은 혁신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안 주요 내용부터 먼저 살펴주시죠. 네, LH는 1년 동안 투기 재벌 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 장치 구축 등 경영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 왔습니다. 먼저 임직원 재산 등록,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교통부 정기 조사 및 LH 자체 수시 조사 등의 예방과 감시, 적발 조치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2급 이상 간부의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 업무 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예산을 삭감하고 출자 회사 정리 등 경영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예, 그리고 LH 내부 조직 인원도 축소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본사 본부 조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20개 부서를 통폐합해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독점적이고 비핵심적인 24개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 폐지, 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해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고 기소 시에는 직권 면직을 하는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 수의 계약 금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은 물론 불공정 관행과 전관 특혜 철폐를 위한 혁신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영 투명성,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LH는 지난 2월 ESG 경영 원년을 선언하면서 사장 직속의 ESG 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ESG 경영 전략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ESG 경영 정착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 출범한 LH 혁신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LH ESG 경영 혁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존의 혁신 총괄 기능에 ESG 경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LH 혁신안을 대대적으로 선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정부 방침은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기존의 LH 혁신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것으로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 방안 중 핵심이었던 LH 분사는 사실상 백지화가 유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 분사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LH 분사 의지를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250만 호 주택 공급 공약을 위해선 LH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H의 역할이 분명한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질 개선을 이뤄내는 게 핵심인 셈인데요. 국토부는 올해 안에 LH 조직과 기능, 인력 등 조정안을 재차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혁신안 발표 1년 그 후를 짚어봤습니다. 설석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금융감독원장에는 이복현 전 서울 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고시 동기인 만큼 윤 정부가 강조해온 경제 원팀을 구축하는 데 적임자란 평가입니다. 또 이 내정자는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수장이지만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제 사안에 정통한 전문가란 평을 받습니다. 그간의 이력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준법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란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상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채권기관과 공동으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사항을 1개월 내로 결정해 지원하는 겁니다. 금융위는 연장 배경에 대해 금리 등 대외 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며 효과적인 금융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594개 중소기업이 4조 7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점검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년 내 주택을 매수하겠다는 수요자가 10명 중 6명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이용객 1,8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64.6%가 1년 이내에 집을 살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작년 말 조사했던 시점 대비 0.5%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반기마다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택 매입을 계획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월세에서 자가로 내 집 마련이 꼽혔습니다. 반면 주택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는 향후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합의문에 원전 동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2030년도까지 10기 이상의 해외 원전 수주를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외교력을 이용해 원전 세일즈를 펼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미래 원전의 핵심인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원전 사업이 이제 탈원전에서 완전히 뒤집힌 대표적인 그런 사례잖아요. 정책이 뒤집힌. 이제 원전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인데 그중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소형 모듈 원전 SMR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저에게 좀 가슴에 다가왔던 것이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원전 동맹이었습니다. 예. 자, 이 동맹으로 원전 세일즈뿐만 아니라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원전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식 재산권 문제도 해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전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원전 확대 혹은 소형 원자로인 SMR의 국가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오늘은 좀 민간 부분에서 SMR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최초로 SMR에 대한 설계 인증을 받은 뉴스케일 파워스의 SMR은 아이다호주 국립연구소 내 발전소 건설을 확정을 했고요.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는 1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와이오밍주 노 석탄 화력 발전소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죠. 소듐 냉각 고속도로가 적용된 SMR을 건설해서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항공기 엔진 제작 업체죠. 롤스로이스가 영국 정부와 컨소시엄으로 SMR 개발에 나섰는데요. 롤스로이스는 잠수함 추진용 원자로를 제조하는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2035년까지 SMR 10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SMR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투자들은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민간 쪽 얘기잖아요. 민간 쪽은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이제 이런 어떤 이제 SMR을 갖다 개발하거나 예.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어클로, 웨스팅하우스, BWXT, GE, 히타치가 있고요. 영국의 롤스로이스, 유렌코, 몰텍스 에너지, 캐나다의 SNC 라발린, 스타코 뉴클리어, 프랑스의 프라마툼 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SMR을 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미국의 BWXT, 프랑스의 프라마툼, 스페인 엔사,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이시카와미 중공업 정도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실제 시제품 제작에 돌입한 SMR 개발사는 아직은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유일한데요. 예. 뉴스케일 파워의 SMR은 검증된 상용 경수로 기술을 기반으로 해갖고 안전성 또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모델로서 원자로라든가 증기 발생기, 기압기와 같은 전주기 하나의 모델에 집약을 시켰고요. 모델에 대형 원전의 경락 건물까지 모델에 일체화를 했습니다. 또 피동형 설계로 외부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 예. 전력 수에 따라 모듈 개수를 조절해서 운전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원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지금 사명이 바뀌어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이곳에서 개발된 SMR을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SMR 기술 개발이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대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예. SMR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2012년에 세계 최초 SMR인 스마트를 갖다가 개발을 했지만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상용화 단계는 밟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 SMR 제조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예. 특히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SMR 관련 핵심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는 전 세계에서 두산중공업과 미국 BWXT 두 곳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2019년 미국 뉴스케일 파워사와 SMR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약 52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또 2021년에도 약 71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두산중공업이 확보하게 된 기자재 공급 물량은 수조 원 규모로 확대가 됐는데요. 또 두 회사는 SMR을 활용한 수소와 담수 생산 분야에서도 앞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세계 최초였는데 SMR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조금 이제 타국가에게 역전을 허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SMR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오로지 딱 수출용, 예. 이거로 이제 좀 제한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SMR을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2021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형 SMR 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하면서 사업 목적에다가 수출을 위한 개발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이것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원전 비율이 6에서 7%로 줄어드는 등 미래 주요 에너지원에서 제외됐기 데 따른 것으로서 전 세계적인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갔었죠. 문제는 자기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수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의 의욕이 떨어진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예. 사실 유엔의 가장 권위 있는 기구인 IPCC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에 원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년 10월 발표됐던 IPCC 특별보고서 지구온난화 1.5도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와 함께 2050년까지 원자력을 2010년 대비 2.5배에서 6배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이전에 많은 국가들이 SMR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수출 주력 상품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SMR이 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 연구기관, 좀 기업들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네요. 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된 이야기 오늘 나눠봤고요.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